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인생 공식입니다. 지은이는 양순자님이고 그림은 박용희님이며 펴낸 곳은 가디언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양순자님은 시대를 앞서가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고 마지막 하루까지 뜨겁게 살다 간 사람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고 누군가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한다가 신조였습니다. 누군가 SOS를 치면 언제든 달려가는 열혈 상담가였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녀 옆자리에 앉기만 해도 긍정 바이러스에 전염됩니다. 한 번이라도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사는 게 활기차고 우울하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그녀를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37세부터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사형수들을 상담하였고 말년에는 강사 활동과 개인 상담, 집필 활동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2010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2차례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이내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7월 향년 73세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생전 그녀의 뜻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든 미련 없이 인생 공식은 그녀가 65세 때 쓴 베스트셀러 인생 9단을 재발행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녀가 남긴 말들은 오늘날에도 울림이 여전합니다. 그녀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밖에 저서로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 어른 공부가 있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은 우연인지 운명인지 화가였던 둘째 사위 박용인과 모두 함께했습니다. 인생의 곤란과 만남, 이별, 정리, 나이듦, 봉사와 지혜, 가족 간의 갈등, 삶의 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면 좋을지 종교와 학문을 가로지르는 그녀만의 깊은 통찰력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 여린 영혼들에게 인생 공식을 권합니다. 북 리뷰. 우선 북 리뷰를 작성하기 전에 고 양순자님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양순자님의 둘째 사위인 화가 박용희님 또한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도서의 그림을 담당하였습니다.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뜻 깊은 도서를 남겨주셔서 두 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인의 부탁입니다. 이 도서를 받고 고 양순자님이 풀어낼 지식과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 공식은 그녀가 65세 때 쓴 베스트셀러 인생 9단을 독자들의 쇄도에 의해 재발행한 것입니다. 저자는 늙어갈수록 시력이 나빠져 노안이 오지만 오히려 좋아지는 눈도 있다고 합니다. 그 눈은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사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은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산전수전의 공중전까지 살아오신 분들이기에 할 얘기도 많을 것이고요. 이 도서를 읽어보면 동네의 마음 따뜻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는 듯 부드럽고 때론 충고의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저자는 37세부터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사형수들을 상담하였는데 어떤 사형수가 보낸 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사형수였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섯을 펄었던 시절 미국 유학생이었던 저는 간첩단으로 조작된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양순자 할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기수로 감형이 되고 석방이 된 후에도 계속 인연을 맺고 지냈습니다. 앞길 창창했던 젊은이였던 제가 견뎌내야 했던 간단치 않은 세월 동안 그이는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초조한 심정으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들어왔던 다른 사람들은 다들 석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같이 잠자고 같이 운동하던 학생들과 재하인사들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의해 재판도 받지 않고 저와 몇 사람만을 구치소에 남겨놓은 채 다들 석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동료들이 짐을 꾸려서 나간 후 구치소는 저에게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도 텅 비고 구치소도 텅 비어서 슬픔에 젖어있는 저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슴앓이를 하며 온몸에 힘이 없이 지내던 저는 양순자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만 기력을 되찾고 말았습니다. 양심수 중에서 내가 맨 마지막으로 멍석 말아서 나올 모양이다. 남들 다 보내고 내가 맨 마지막에 멍석을 말아서 나온다고 생각해라.
할머니의 그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할머니의 그 말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양순자 할머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와장창 깨는 파격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비어서일까요? 남다른 통찰력으로 다른 사람의 고정관념을 꿰뚫어보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안겨주는 양순자 할머니, 저는 그 일을 인생구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김성만 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구형, 13년 2개월 만에 출소. 저자는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생활하면서 상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들을 보면 우쭐해지는 감정이 생겨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상장들을 난지도에 모두 가져다 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잘 버리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버려도 잘 버려야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간다는 말이지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도 같은 맥락인데요.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쓰겠지라고 생각하며 많은 물건을 소유하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쓰지 않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러한 물품으로 나눔을 실현한다면 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안 읽는 책을 도서관에 기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읽고 감동하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자는 인생을 불행하게 산 사람도 한 번은 행복을 느껴봐야 하지 않겠냐며 없는 이들에게 선심을 베푼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없는 이들에게 베풀면 그 기쁨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경치 좋은 곳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란 말이야. 오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이 사랑을 받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랑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 내일은 상상 속에만 있는 거야.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어. 세월이 가도 매일 오늘만 사는 거야. 사랑도 오늘뿐이지 내일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어.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아닌 오늘 사랑 표현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혼이라는 아픈 시절을 겪었는데요. 그때부터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31일에는 유서를 고쳐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은데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악착같이 살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힘이 들 때도 괴로울 때도 있지만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순간을 참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중에는 죄를 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는 뉘우치면 됩니다. 누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고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그러니 소시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저자는 교도소 교화위원을 하면서 사형수들과 상담을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자는 윤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윤회란 게 업이란 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갖다 버려. 그런데 그게 사는데 도움이 되면 고된 인생을 사는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한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뭐든지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면 받아들여. 그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않는 거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자물쇠 꽁꽁 잠그고 열쇠 꼭 쥐고 있으면 배신당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 답답하고 썩을프지 않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되는 거 슬프지 않냐고. 문이란 문은 모두 다 활짝 열어봐. 봄바람 같은 사람의 정이 불어올 테니까. 마음의 문을 꽁꽁 잠그고 있으면 상대방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부터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정성을 들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려면 정성이 지극해야만 합니다. 이 도서를 읽어내려가면서 느낀 것은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이라면 머리부터 아팠는데 인생 공식은 저자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흔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보다 삶을 더 살아오신 저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도서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인생 9단이라는 애칭이 잘 어울리는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며 내 탓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머니의 품 같은 부드러운 감성을 지니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서의 내용도 좋지만 저자의 둘째 사위인 화가 박용희님의 그림도 차분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 도서는 꼬인 인생을 풀어주는 인생 9단의 돌직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희망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재직 시 상담했던 사형수 중에 감형을 받아 출소한 자에게 가끔씩 연락이 온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은 것이 바로 저자의 마음입니다. 고인이 되신 저자의 신간도서를 이젠 구입할 수 없지만 예전에 집필했던 어른 공부, 인생 공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도서는 그녀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이 도서를 펼치면 많은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하기가 쉬워. 그게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말이야.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생각이나 행동도 자연스럽게 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주고 말이야.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대접해주겠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신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부천사인 가수 김장호님은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기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돈을 기부했는데 자신도 조금 챙겼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이요. 여하튼 이 도서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마법이 있는 도서입니다. 도서 인생 공식을 통해 인생이 고달픈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서를 통해 삶을 잘 살아나가신다면 하늘나라에서 저자가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